안녕하세요. 설득컴 세미나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정보원 공신력, 특히 정보원 공신력 중에서 정보원 전문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이론을 검증하는 그 논문을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제가 당시에 대학원생들이랑 몇 년 전에 같이 했던 연구입니다. 후에 크리스 카펜터 웨스턴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의 부교수님이 계신데 그 부교수님이 같이 또 연구에 또 조인을 해서 또 논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아직 퍼블리시가 되지 않았고 아, 그 퍼블리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 지금부터 논문을 같이 읽어보는데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 이제 정보원 공신력, 그러니까 특히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을 보여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설득 효과가 다른지, 똑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그런 전문가라는 것을 그 청중들한테 알리면서 이야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태도의 변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듯이 호플랜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정보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득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설득 연구에서 이 정보원 공신력, 특히 정보원 그 전문성, 그 source expertise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패티 카셔퍼 골드만 아티클을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연구를 공부하면서 이게 소스 엑스퍼티스 같은 경우는 이게 하이 인볼먼트 이슈가 중요할 때가 아니라 이슈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게 그 어떤 효과를 설득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크루글란스키의 유니마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소스 크레디빌리티라든지 소스 엑스퍼티즈가 하나의 어떤 그 단서, 하나의 어떤 증거, 그리고 이제 메시지 아규먼트와 뭐와 별로 크게 구분이 없는 이게 하나의 증거로서 또 작용을 하는구나, 또 이런 견해가 있구나 배웠는데, 그 제가 또 다른 공부를 해보니 그 설득 연구에 있어서 다른 연구들을 보면 또 그 소스 엑스퍼티즈를 이해하는 게 또 달라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크루글란스키의 연구에 제가 아주 같이 배우면서 많은 걸 배웠고 공감을 하면서도, 크루글란스키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인포메이션 있을 때 이게 소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인지 아니면 메시지 아규먼트,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아규먼트인지 그거를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이 또 다른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이런 그 각각의 이론들이 소스 엑스퍼티즈의 설득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 어떤 그 이론이나 어떤 모델이 더 효과적으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 한번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연구를 제가 이제 박사학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 차례 대규모 이제 실험을 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2010년 돌아왔을 때 이제 대학원생들과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준비를 해서 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하면서 그 실험 머티리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랩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컨트롤된 상황에서 대규모 실험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실험하는 도중에 이제 또 실험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잘 안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실험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제 그 인생의 그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이 논문과 같이 이제 지나갔는데 한번 같이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정신과 이원지가 이제 이원지는 제 첫 번째 지도 학생이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해정신은 지금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에서 박사과정이 있고 원지리는 원래 피아니스트였는데 음악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미국에 있습니다. 자, 크리스 카펜터는 젊은 학자로 웨스턴 일리노이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펄스웨전 쪽에 몇몇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을 탑저널에 써서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이제 아주 성과가 많은 학자입니다. 자,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source expertise refers to extent to which speaker is perceived to be capable of making correct assertions. 호플랜드 와이즈가 예전에 이런 연구를 했고 나중에도 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정확한 어떤 주장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다라는 생각이죠. 그게 이제 소스 엑스퍼티즈고 그게 이제 정도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장 간단한 설득에 대한 어떤 팁 말하면 어디 가서 대중 연설을 하거나 하면은 꼭 맨 먼저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고 공부한 결과로 내가 지금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군데 논문도 썼고 책도 쓴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항상 맨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전문가이다. 특히 뭐 전문가 타이틀이 없더라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해왔는가에 대한 일단 믿음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의심하면서 그 주장을 보겠죠. 그래서 이 연구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홉블랜드부터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other factors are controlled. 다른 모든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greater source expertise는 그러니까 이제 source 정보원 전문성이 높게 인식될수록 이게 태도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연구가 이제 여러 군데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냥 한편으로 소스 엑스퍼티즈가 발견됐는데 LST가 발견될 때 그냥 혼자 그냥 단순하게 효과를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변인들이랑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한다는 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서로 이제 이 효과가 서로 맞물리거나 섞이면서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소스 크레디빌리티가 소스 엑스퍼티즈 이게 항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변인이 있어서 또 다른 변인이 낮을 때는 효과가 있고 또 다른 변인의 레벨이 높을 때는 효과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 알려진 건 이슈 인볼먼트인데 이슈 인볼먼트가 높아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소스 엑스퍼티즈 효과는 줄어들고 그러나 이슈 인볼먼트가 낮으면 소스 익스퍼티즈 효과가 증가하고 이런 걸 이제 이노렉션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노렉션이 많이 된다는 게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디스크레펀시 이제 메시지 주장이 얼마나 이제 과도한 주장을 하는지와 그것도 이제 인터랙션하고 아규먼트 퀄리티랑도 효과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재밌는 연구가 많은데 소스 엑스퍼티즈는 아규먼트 퀄리티의 효과를 조절한다. 아규먼트 퀄리티 효과를 조절한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왔을 때 패티 카셔프 골드만 아리클 그리고 오늘 이게 많이 나올 텐데 최근 마이슈 워런이 한 연구를 보면 이슈 인볼먼트와 인터랙션한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그런데 보면
기존 연구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소스 엑스퍼티즈에서 각기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스 엑스퍼티즈가 에러트 체인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이 타밀라와 이게 패티 카쇼프 아니 여기 이제 패티, 이거 다 패티 제자들인데 패티 우리 차드 패티가 이제 같이 한 논문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source credibility 안에 이제 source expertise겠죠. source credibility has been found to operate as a peripheral cue or heuristic.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이게 어떤 주변적인 단서나 어떤 방편적인 단서로 작동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 생각을 좀 한쪽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바이어스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central merit of the issue, 이슈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관계되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쿠르란스키의 뷰죠. 근데 쿠르란스키의 뷰. 오케이. 그다음에 이 최근에 마이슈 워렌 연구 보면은 바이오 소스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we found three main views about source expertise in the process of to change.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이 있는 거예요. source expertise as a heuristic cue, piece of evidence, 마두레이러가 이제 조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자세하게 뒤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고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모델이 그러면 다른 모델인데 비슷하냐?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그 예측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예측을 이제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측이 다르다 하면은 그 예측이 다르게 하다는 걸 놓고 똑같은 상황을 주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그게 이제 어떤 모델이 더 훌륭한 모델인지 어떤 모형인지 그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가면은 각각의 이제 이론과 모형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소스 엑스퍼티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예측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을 잘 읽어보면은 소스 엑스퍼티즈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견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각각 이론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도 ELM도 나오고 HSM도 나오고 에비던스 마들도 유니마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요한 그 설득 이론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했느냐?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se three models, we use a situation.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서 이제 태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검증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A persuasive message with different amount of supporting information. 같은 주장을 하는 설득 메시지인데 그걸 서포트하는 어떤 그 인포메이션의 양이 다른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who have different level of cognitive motivation. 근데 크게 또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cognitive motivation, 즉 level of involvement 같은 게 높은 조건이 있고 낮은 조건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 메시지는 소스가 expert이거나 또는 non-expert이거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we derive different patterns of change. 자, 이런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예측이 서로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예측이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안에 첫 번째 heuristic Q model of source expertise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요거 이제 HSM 중심이에요. HSM.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heuristic and systematic model, process model이라고 하는데 ELM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하는 모델이고, 근데 되게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저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이 heuristic Q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어를 번역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 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하는데 그 휴리스틱 큐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대충 이야기하거나 간단히 이야기한다. 뭐 간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린법이라고 번역할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핵심적인 그 성격 놓친 거고 휴리스틱 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정도나 아니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수학 문제를 푸는 해법을 지금 생각이 안 나거나 없을 때 대안적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사용되는 거를 휴리스틱 큐라고 과학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대체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 대체성.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그게 가장 근접한 우리나라 단어는 방편이란 말이야. 방편. 방편적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설득 단서를 휴리스틱 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지적 방편이라고 해석하는데 자, 휴리스틱 큐 refers to a simple decision rule. 이게 이제 decision rule이라고 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서 이제 some salient, easily processed piece of stimulus information that give rise automatically to a particular perception and activate a steward decision rule.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이걸 이제 사실 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 이런 거야. 근데 그 어떤 easily process가 중요해. 근데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자 우리 설득상에서는 메시지 아규먼트를 다 정확하게 다 읽어서 그거를 그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정도겠죠. 주범적으로도.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걸 하기 싫을 때 일단 내 머릿속에 간단하게 떠오르는 어떤 그 인퍼런스 룰이 있어요. 추론할 수 있는 디시전 룰. 이게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박사면 그게 맞을 확률이 높지. 아니면 저 어떤 신문에서 이야기하면은 그건 맞겠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이제 빨리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관계되는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휴리스틱 큐죠. 근데 그래서 자 그게 HSM 기본 룰인데 according to 최근 error people have a decision rule regarding expert. 자 우리 대부분 사람들 어떤 그 이론을 갖고 있냐면은 doctors are more likely to write. 박사나 의사가 하는 말들은 맞겠지. 이런 이제 디시전 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들을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 그리고 단서가 존재할 때 and use this rule when they need to make quick decision, quick judgment.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오버올 저지먼트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만 그 휴리스틱 큐가 되고 자 휴리스틱 큐 are distinctive from message contents. 메시지랑은 이게 메시지 컨텐트, 아규먼트랑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 Heuristic cues allow one to constitute overall judgment. 이건 다 최근에 한 말이에요.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유니마들이랑 다른 견해죠. 유니마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이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alternatively for the carefully processing audience message contents are processed piece by piece. 자, 중요할 때는 인포메이션 하나씩 정확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 통합해서 integrated as unitary judgment 안에 통일된 결론을 읽게 된다. 이제 이게 이제 HSM의 뷰인데 그래서 이 최근 에러에 따르면 heuristic cues are by definition simple and easy to process. 이건 이제 일단 무지하게 간결해야 돼. This view assumes that source expertise are effective for those who are relatively low in cognitive ability or relatively low in cognitive motivation or both. 자, 얘기했듯이 이게 중요성이 낮거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휴리스틱 큐를 사용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됐고. 근데 커넥트 모티베이션은 뭐냐? 커넥트 모티베이션은 ELM이나 HSM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모티베이션인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모티베이션이라 해서 내가 막 어떤 결론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런 디렉셔널 모티베이션은 아니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오래 이제 cognitive activity를 할 수 있는 motivation이죠. 이게 desire to exert a high level of mental effort. 자, 이런데 이제 이제 또 이걸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ask importance예요. task importance. 자,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이런 견해는 설득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느냐를 보면 이런 거겠는데, 자, suppose,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정에 보면 individual receives a persuasive message, 받아. 근데 contains several reasons for a claim.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이게 우리가 더 널리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유를 뭐 우리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 식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습니다. 뭐 세 번째는 뭐 다른 이유로, 네 번째 이렇게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제가 뭐 그걸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뭐 그게 이제 설득 연구에서 그건 유전자 조작 식품이 나쁘다는 걸로 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좋다는 걸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several reasons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컨디션 두 개 있어서, 하나는 전문가가 그린 이야기라고, 하나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이야기할 때를 가정해 보자. 그리고 source information이 at the beginning of the message, 맨 처음에 일단 이걸 쓴 사람은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쫙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씩 증거를 이유를 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자, each reason elaborated with some facts, 이렇게 fact 1, fact 2, fact 3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할 때, 이게 이유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메시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훨씬 더 인지적 자원을 많이 써야 돼. 그쵸? 모티베이션 높은 사람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heuristic view of source expertise는 뭘 예측하냐면은 이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저지먼트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source information이 딱 나왔을 때 이거는 뭐 굉장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에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맞겠지 뭐 라고 하고, 오버올 이발리에이션을 딱 하는 거, 오버올 저지먼트를 에이 맞겠지 뭐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집중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고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하이 정보원 전문성이 높은 조건에 낮은 조건이 있으면, 맨 처음에 at the beginning of the message에서 그 이슈에 대한 찬성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확 나고, 그 다음부터 둘 다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그 증거가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 네 번째 증거, 이렇게 막 메시지 아규멘트 나와도 서로 의견이 별로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make overall judgment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additional 이제 리소스도 안 쓸 것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스텝을 나가야 된다, 이게 맨 처음에. 여기 이제 피겨 1인데, 피겨 1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이제 이게 당신 이거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서, 근데 당신의 판단이 무지하게 중요해 지금. 굉장히 중요해. 당신이 서베이 기록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이 뭐 결정이 돼.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사람들은 그 휴리스틱 큐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경우는 사람들은 그 소스 엑스퍼티즈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메시지의 핵심적인 그 이슈의 그 어떤 핵심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하는 증거가 하나에 따르면은 하나 있는 조건에서 찬성, 메시지가 더 왔어. 또 읽어보니까 그러면 인티그레이트 해야 되니까 또 그 태도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또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메시지 중요한 경우는 소스 인포메이션이 전문가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 효과가 안 미치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가 안 나. 둘 간의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나 두 조건 모두에서 증거가 하나 제시될 때는 증가하고 또 두 개 제시될 때는 또 증가하고 세 개는 또 증가하고 이렇게 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설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for unimportant task source expertise has a positive effect on message acceptance, but the number of support arguments has no effect on message acceptance.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이해가 좀 힘든데 요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어. 자, 이게 지금 한 건데 휴리스틱 Q는 대전제가 뭐냐면은 그 소스 엑스퍼티지 효과는 로우 인볼브먼트에서 크게 나타나지 하이 인볼브먼트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야. 하이 태스크 임포턴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이 태스크 임포턴스에서는 로우 앤 하이 소스 엑스퍼티지 간에 에리트의 차이가 없어.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얘네들은 서로 차이가 없는 거야. No change, no difference. 자, 이건 no difference가 되는 거야. 그러나 얘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대신에 뭐냐면 아르구멘트 퀄리티는 효과가 없다는 게 휴리스틱 Q의 expectation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기서는 하이 태스크 인포머스는 엑스퍼티즈가 효과가 있는 대신에 이건 효과가 없고 그러나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증거 1, 또 메시지 2, 메시지 3 이렇게 증거를 계속 제시를 한다면 이게 이제 제시를 한다면 그리고 이 휴리스틱 Q 말이 맞다면은 로우 인볼브먼트에서는 이런 패턴이 발견이 되고 하이 태스크 인포메이션은 이런 패턴이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쓴 게 이거의 가설이고 자, 두 번째 휴리스틱 Q 마들을 보면 이제 에비던스 마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유니 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자, 에비던스는 information relevant to conclusion이다. 그러고서 이게 이제 그리고 팩트. 자, 이게 샌더가 엑스퍼트냐 아니냐는 하나의 에비던스다. 그래서 에비던스로 그래서 에비던스란 말은 뭐냐면은 다른 증거나 다른 이유들이랑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주장이 하나 더 그러니까 뭐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쿠르글란스킨 탐스는 no special status given to source expert inference rule compared to other inference rule. 뭐 같다는 거야. 이게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이유일 뿐이에요. 그 주장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 여기도 하이 인볼브먼트 볼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소스가 전문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하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일단 요 대목에서 일단 에리튜드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해. 이 대목에서 여기 이제 하이 소스 인포메이션 받았을 때 벌써 이것에 더 찬성을 하게 돼. 그러나 이제 태스크 임포턴스가 높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하나씩 이제 그 좋은 이유들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또 찬성하는 정도가 커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로우 소스 인포메이션도 하나씩 들을 때마다 같이 올라간다. 자, 이거랑 위에 거랑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로우 태스크 임포턴스는 뭐냐면 자, 처음에 열심히 봤어. 그러니까 딱 차이가 나는데 두 번째 걸 또 인포메이션 받았어. 그러면 조금 더 차이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유가 제시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태도가 더 찬성적으로 가지만 일정 정도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열심히 판단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또 스테이블라이즈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요게 자, 위에 거랑 비교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고 자, 세 번째 거는 이게 마더리라 그러는데 자, 그 많은 연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는데 많은 논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해.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어. 이유를 막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거를 아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는데 소urce 인포 누가 이제 전문가 이야기하면은 그걸 더 믿게 된다는 거야. 소urce 인포메이션 그 자체만으로 뭐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강도를 더 세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있어. 전문가가 이런 이제 이런 근거를 대. 근데 그런 근거를 들을 때도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 주장할 때도 또 소스가 또 거기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장을 미치는 건 메시지가 주장을 미치고 소스 인포메이션은 그 주장을 더 믿게 하느냐 덜 믿게 하느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쫙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처음에 맨 처음에 소스 인포메이션만 들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차이가 안 나. 이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나 하이 소스 익스퍼티즈는 그 주장 하나 들을 때마다 얘는 많이 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찬성적으로 또 증가해. 그러나 엑스퍼티가 낮으면 또 이게 이제 그 좋은 주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얘보다는 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효과가 적은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효과가 뭐 근데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될 때 효과가 적고 그러나 이제 여기 하이 소스 엑스퍼티션 해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아규먼트랑 엑스퍼티의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이거의 이 모델이죠. 자, 우리 시간 됐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면 통계적으로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걸 상호작용 효과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효과가 얘만 효과가 있고 얘는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두 개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두 개 평행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패티 카시포 연구를 보면 다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자 그리고 요것도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상호작용 효과가 특별히 없어요. 근데 여기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약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여기 소스 엑스퍼티즈가 여기서 조절 변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 가지를 가설을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뭐냐면 가설을 세울 때 일단 에리튜드가 변화하지만 에리튜드 말고도 뭘로 우리가 또 설득 효과를 낼 수 있으면은 perceived effectiveness of perceived message 우리가 야, 이 이슈에 대해서는 너 얼마 찬성해? 그걸로도 태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말고 넌 이 설득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적인 메시지, 얼마나 설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니 그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고 이 논쟁이 우리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자 이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이거 설득 효과를 actual effect 아니 그 태도를 통해서 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이게 설득적인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람들 지각을 통해서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고 근데 오키프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가설들이 있는데 이 가설들을 한 번은 그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측정을 할 거고 한 번은 야 이게 얼마나 설득적인 메시지 같냐라는 그걸로 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자, 여기서 마치고 다시 메서드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